특히나 이제 유형 15, 16 이제 그래프 주어진 거 이거는 시험에 100% 나와요. 그래프 주어진 거. 그래프로 주어진 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이게. 만약에 속도와 속도 미분이나 적분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그래프 해석 문제는 반드시 하나 나오게 될 거야. 내기 딱 좋거든. 얘가. 자,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통 수업이 확통 개념부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확통 문과 선택 겨울방학 때 그러면 확통 특강 시간 만들어놔야 되나 따로? 참 이거 어떻게 줘야 되지? 2학년 때 확통 내신 그냥 확통 내신을 했다고 해도 다 까먹었을 거고 장담하는데 기억나? X, Y, Z, W 정수야. 이거 해계수 어떻게 구해? 기억나? 그 기본만 할게. 이거 기억나? 의미 아닌 정수야겠어. 이거 전개식에서 6제곱한 계수. 기억나? 예? 위에 거 4일70. 오 맞아 470 맞아요. 오 살아있어 사실. 예, 불안불안하죠 이게. 확통은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이과는 미적을까? 난 이과가 더 걱정되는데. 겨울방학 내내 미적하다가 아니야 내내 미적을 못해. 이거 시간표 잘 짜야 돼. 문과든 이과든. 왜냐면 수원을 같이 하면서 문과는 확통을 해야 되고 이과도 수원을 하면서 미적을 해야 되거든. 이게 아무튼 미적진도 진짜 졸라 빨리 나올 거야 진짜.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양 맞춰야 돼. 이렇게. 아무튼간에 고3 되면 요 기출문제 딱 받으면은 이제 유형마다 이게 똑같은데 기출을 다 모아놓은 거라 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유형들을 후다닥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뒤에 갈수록 이제 고난도로 이제 연결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시간을 잘 할애해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3 기출 문제집은 1년 내내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년 내내. 1년 내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일정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고 내년에 진도를 나가는 걸 봐서 좀 스피드가 좀 이제 뭔가 약간 좀 뭔가 괜찮다 그러면 아마 이제 한 그치 8월 8월 때는 되든 안 되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봉투 모의고사 나와. 이미 그 전에 나오거든. 6월 모평 전부터 시즌 1, 2, 3 이렇게 나와. 본 적 있지 봉투 모의고사. 언니가 많이 풀어봤을 거야 봉투. 그지? 그래서 이제 봉투형 모의고사를 8월부터는 그냥 따로 또 이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주요 과목들. 그래서 오답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진도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봉투형 모의고사 계속 내가 사라고 할 거야 이제. 더럽게 비싸. 3회 분량밖에 안 되는데 그 얼마더라? 18,000원, 2만원 그럴걸? 진짜 비싸 이게. 정말 끔찍하게 비쌉니다 진짜. 그걸로 진짜 무슨 엄청나게 수입을 벌어들인 것 같아 이게. 근데 봉투형 모의고사 중에 내가 예전에 푼 것 중에는 그래도 킬링 캠프가 제일 괜찮아서 수학은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근데 이제 킬캠을 내가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현우 씨 거 있지?
맞다. 다른 거였냐? 이미지였나? 내년에 누구 하나 저기 총 떼면서 하나 킬 하나 사. 자, 질문 없어요? 진도 나가? 없으면 나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보세요. 바이블로 넘어와서 216페이지. 216페이지 보세요. 연습장 어디 있어? 너도 이면 그러니까 너 원래 연습장 들어가면 안 들고 다니잖아. 아니 어떤 모르겠어. 저 완전 이면지. 무슨 대학생이야? 자 보세요. 216페이지 예제 7번 문제 읽어봐. 자 길이가 20cm인 선분 AB의 점 P가 자 1cm/s의 속도로 A에서 출발해요 B로 움직인대. 네. 이 문제는 뭐냐면 P가 이렇게 A에 출발해서 움직일 때 P가 정해진 위치에 따라 각각의 AP와 PB를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을 만들려는 거야. 그러면 P가 움직임에 따라 두 원은 모양이 바뀌지. 맞죠? 그렇게 했을 때 두 원의 넓이 합을 S라고 하는데 S.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고. 그렇게 했을 때 A를 출발한 지 15초 후에 S의 변화를 구하라. 그럼 얘는 뭐 구하라는 얘기야? 얘가 지금 넓이인데 넓이의 변화의 식은 뭐야? 이거의 미분이지. 그런데 15초 후에 변화니까 뭐가 돼요? 결국 S 프라임 15를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 이해됐어요? 됐지?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가 1초에 1의 속력으로 가고 있잖아. 1초에 1의 속력. 그러니까 결국 t초만큼 갔을 때 요 지름은 t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때 요 지름은 뭐가 돼? 20-t가 되죠. 자 됐으니까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해봅시다.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는 뭐가 돼요? 네, 2분의 t의 제곱 곱하기 파이지. 그 다음에 얘도 같은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20-t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요 식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t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네 요거를 하면은 뭐가 되냐 2분의 파이 이걸 계산하면 얼마냐 15 마이너스 10파이 t인가요? 네, 그 다음에 100파이 이렇게 되나? 네 100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여기 봤지? 10 마이너스 2분의 t니까 요거 제곱하면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하면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식을 미분하면은 파이 t 마이너스 1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15를 대입하면 얼마야? 5파이가 나오죠. 5파이. 따라서 넓이의 변화는 뭐다? 5파이. 요거라는 얘기다.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어떤 특정 물리량, 어떤 식의 변화율 값이에요. 변화율. 그래서 어떤 물체, 지금 변하는 물체의 넓이가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을 때 그 넓이의 변화율식은 얘를 미분하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길이가 이렇게 시각으로 주어졌어. 시각에 대한 어떤 함수로 주어져. 그건 뭐냐면 뭐야? 물체의 길이가 시각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거든? 이때 이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결국 이 식을 시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변화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거예요. 얘가.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공부한 이유는 뭐다? 우리가 변화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자 이제 유제 푸세요. 1, 2, 3.
기말 때도 학교마다 따로 일요일 수업을 돌려야 되나? 야, 저도 한국이 1일부터 오면 9일부터 해야 돼. 12월 2일. 구, 16, 3, 23, 30 딱 이렇게 4번 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이 교재는 상당히 문제의 유형 설명 정리하는 거라든지 책 구성한 거라든지 해설이 상당히 자세하니까 내년에 1년 고3 동안 이 교재를 상당히 알차게 본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거랑 개념서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와서 이제 주 1회씩 모의고사 푸는 시간 그거 내가 제보내준 모의고사 딱 그렇게 3개 딱 정해져 수학은 이렇게 하면 돼. 수특이 만약에 시험 대비를 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학년 때 했겠지만 시험 전 2주 전 그때부터 푸세요. 그때부터 막 내년 막 3월 됐는데 막 수특 들고 다니지 마. 수학 다른 과목 말고 영어랑 국어는 중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학 같은 거는 무슨 겨울방학 때부터 자꾸 그 수특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끄적끄적 하지 마세요. 너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망해 진짜. 네, 겨울방학 때가 기출문제를 얼마나 내실 있게 많이 달성하냐에 따라서 고3 때 이게 하는 이제 양이나 어떤 그런 게 달라집니다. 일단 겨울방학 때 최대 목표가 수원을 다 마무리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는 못해도 연속 함수까지는 해야 돼요. 이 기출을 수원은 다 해야 돼 무조건. 겨울방학 때가 사실상 수원이랑 전투를 벌일 때지. 왜? 다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야, 그 니네 그 프린트 그거 점프 그 바로 그 점프 풀었냐? 이거 아니 풀어야 되는데 어? 이거 풀었어. 여기 3번 문제. 그러니까 그 기본이 씨,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순서 바꾸면 기본에서 점프를 해요. 3번 문제. 어제 현서가 얘기하더라고. 이거 뭐 선생이 얘기하는데 뭐 경찰대 문제 냈다고. 3번 2017년 경찰대 기출 문제. 경찰대 문제는 웬만해서는 잘 프린트 안 내거든? 웬만해서 잘 안 내. 사관학교 낼 수 있어. 근데 경찰대 웬만해서 잘 안 내.
왜냐면 문제 스타일이 달라. 수능형이 아니야. 경찰대는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달라. 이게 여기 그래서 보면은 여기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 여기 뒤에 다 모아놨거든 이거. 근데 우리는 풀 필요가 없는데 그거 살짝 슬쩍 보잖아. 그러면 문제 스타일이 경찰대가 많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게 돼. 근데 잘 안 내거든. 참 되게 독특한 선생님 같다 진짜. 이게 취향이 상당히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저기 일본 저기 수능 그 문제 내는 거 아니야? 일본 도쿄대 본고사 문제? 우리나라 수학이 원래 전통적으로 일본 거 베꼈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학력고사 시절 문제나 초창기 수능 때 일본 그 도쿄대, 동경대 본고사 문제 있거든. 그거를 이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번역해가지고 같이 막 스터디하고 그래서 강사랑 애들이 이게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 이게 지금도 가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 이게 우리는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스타일이 달라. 일본 그 동경대 본고사 문제, 본고사 수리 논술 문제 거의 수리 논술 유사지. 되게 어렵거든. 이게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것도 있고 뭐 그냥 뭐 우리는 비슷한 것도 있고. 자, 거기 유제 1번, 2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거는 이거 센 애도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걸 잘 하셔야 되는 거. 3번 같은 거. 3번 같은 걸 잘 하셔야 돼요. 3번. 자, 입체가 나오면 일단 철벽부터 칠 거 아니야? 그죠? 입체가 나오면 이제 철벽부터 치겠지 이제.
자, 아마 1번, 2번은 나올 거예요. 식 만들어지지. 3번 보세요. 3번은 자, 이게 3번은 자, 입체 있죠, 입체. 입체를 볼 때는 입체 자체를 보면은 눈이 어지러져합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물이 계속 붓잖아, 그죠? 이 용기의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0.5cm씩 늘어간대. 몇 초 0.5. 그러면 t초 후에는 얼마만큼 늘어나? 0.5t만큼 늘어나는 거지 결국, 그지? 이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원래 처음에 원래 이 수면이 원래 반지름의 길이가 0이었지. 0이었다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보는 방법은 요거 이렇게 3차원 입체를 보면 어질어질하죠? 얘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정면에서 본 단면으로 그리시면 돼요. 단면으로 그리세요. 단면. 정면에서 본 걸로. 그럼 얘가 0에서부터 차차 쳐 올라가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지금 10이고요. 여기가 지금 20인 거예요. 20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서부터 이렇게 차는 거야. 차서 계속 오라나지. 이때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반지름의 길이 이만큼. 요만큼이 반지름이지. 얘가 지금 0.5t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6일 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야. 물어보는 게 뭐야?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지. 그럼 무슨 식이 필요해? 부피죠. 그럼 그 부피를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겠지. 자, 그 물의 부피는 여기 부피야, 이놈. 알겠죠? 자, 이거 입체 입체 종류가 뭐예요? 뿔이죠, 뿔. 뿔은 어떻게 구해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얘는 지금 밑넓이가 요 원이지. 따라서 반지름이가 0.5니까 0.5t 제곱 곱하기 파이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뭐냐면 바로 높이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요거죠. 요거. 자,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거랑 이거의 비랑 이거랑 이거 비랑 같지. 지금 얘랑 얘가 1대2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t입니다. 따라서 높이는 t예요. 그래서 이게 부피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3분의 0.25 파이 t의 세제곱이 바로 얘 부피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V'을 구해야 되지. 그러면 얘는 0.25 파이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뭐야? 시각이 얼마일 때? 시각이 얼마일 때인지 구해봐야겠네. 문제는 수면의 반지름이 6일 때라고 했죠? 반지름이 6일 때 시각 구하면 되잖아. 몇 초예요? 12초죠. 12초.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V' 12를 구해야 됩니다. 12. 됐죠? 그래서 뭐야? 0.25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오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으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 이제 B스텝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이제 됐으면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법이 이제 마무리됐죠? 그럼 이제 적분입니다. 적분. 자, 거기 샌도 이제 마지막 남은 유형 있죠? B. B스텝. B스텝 721번까지 잘 풀어보세요. 721번까지 잘 풀어봅시다. 속도와 속도 문제는 뭐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이죠. 들어갑시다. 이제 부정적분. 자, 바이블로 넘어가서 다시 225페이지 225페이지 보자. 자,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 아마 우리가 앞에서도 얼핏 했지만 이제 미분해가지고 x제곱이 되는 함수, 미분해서 x제곱이 되는 함수가 뭘까요? 이거의 부정적분 얼핏 기억이 나세요? 미분해서 이 식이 나오는 함수는 뭐죠? 끝이 아니지. 뭘 썼어요? 이게 뭐였죠? 뭐라고 불렀죠? 그렇지, 확실히 수투가 수험보다 기초 기억력은 좋아. 확실히 이게
혜정아, 네. 등차소의 합공식이 어떻게 되냐? 등차요? 등차소 합공식. 아 2분의 오, a에 가로하고 뭐라고? 아 n에 가로하고 오,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역시 동식 공부 하는 거야? 야, 윤지야,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돼? 기억나? 1 마이너스 R 그렇지. 1 마이너스 R N 거의 비슷했어. 역시 여기 역시 진짜 와. 그래도 이 정도 기억나는 게 어디야? 그치? 겨울방학 때 아주 과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겁니다. 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를 이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또는 원시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C가 붙는 이유는 다 알고 있지. 이건 뭐 때문에 그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 적분기호 인테그랄이라고 써요. 인테그랄 여기에 적분할 함수를 넣어요. 요거 인테그랄 요거 피적분 함수 요거. 그리고 여기에다 뭘 붙이냐? 얘를 붙입니다. dx.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적분 변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dx는 무슨 말이냐면은 적분을 할 변수가 x라는 얘기야. x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하냐? 얘는 피적분 함수. 피적분 함수. 그래서 인테그랄 얘는 적분한다는 뜻이야. 여기 적분한다는 뜻. 여기 보이죠? 여기요. 요거.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호가 부정적분한 뜻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여러분들이 구한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식은 죽 먹기니까. 자, 적분 변수 있어요. 적분 변수. 얘는 피적분 함수고 이렇게 돼요. 이 적분 변수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얼마 전에 누가 되게 날카롭게 질문했었는데 이게 아니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함수가 이렇게 뭐 x에 대한 다항함수 변수가 x인데 굳이 이걸 왜 쓰냐? 이유가 있어. 나중에 저기 니네들 대학교 가면 이제 한단 말이야. 이게 하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 적분 변수 여러 개거든. 니네들이 지금 고등 때 배우는 거는 일변수 함수만 배워.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학 과정에서 다변수 함수를 배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분 변수를 구분해 주는 거야 원래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 이게 요 뜻이에요. 이게 인테그랄 피적분 함수 적분 변수.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까지 했을 때는 여기가 뭐였습니까? 아래 끝. 이놈이 위 끝이었죠. 원래 정식 명칭은 하한, 상한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고등 과정에 맞게 아래 끝, 밑 끝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훨씬 더 정확한 용어로는 원래 얘 제대로 된 이름은 이 적분 기호는 누가 만들었냐면 라이프니츠. 미적분 발견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거에도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냐? 리만 적분, 리만합 이렇게 불러요. 수학자 리만 이름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거든 이게.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됐죠? 이제 부정적분의 기본 개념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호를 쓸 때, 자, 인테그랄하고 여기에 안에 피적분 함수를 스몰 f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적분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쓸 때 얘를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대문자. 대문자로 기호로 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소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된 거를 다시 적분하면 대문자 이렇게 많이 써요. 적분 함수 이렇게 붙여줍니다. 됐죠? 그래서 뭐 225페이지 뭐 간단한 내용이고 221도 똑같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자, 사실 뭐 이제 기본적인 뭐 적분법 하는 공식이나 이런 거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이건 다 계산이 되죠. 이거. 자, 하나 더 해볼까요? 3분의 2 x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얼른 계산해보세요. 뭐가 나오나요? 이거 얘는 뭘까요?
뭐냐? 예.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말 범위에서는 이제 똑같이 이제 중간 범위 때 포함됐던 극대극소 당연히 나와요. 미적은 하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말 범위에 적분이 포함됐으면 이제 전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앞에서 배웠던 연속, 미분 가능성, 뭐 파악하는 거 다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어차피 마지막에 인테그랄 물어보면 적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의 모든 내용이 다 앞에 거 중간 범위야. 어? 중간 범위인데 마지막에 인테그랄 나왔어. 그럼 이거는 기말 범위야, 중간 범위야. 이거 기말 범위야. 알았지? 그러니까 중간 범위 끝났다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231페이지에 거기 확인 문제 있죠? 개정 꽂고. 자,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얼른. 단위를 최대 최소까지 적겠지 그러면. 자, 우리 기말 거는 내가 따로 줘야 돼. 자, 기말을 이제 방법공식부터 하니까 따로 줘야겠네. 좋아. 일단 이렇게. 뭐 금방 뭐 암산으로 되는 사람은 그냥 암산으로 하시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무튼 기말고사 끝나면은 뭔가 전의를 가다듬을 시간을 뭐한 2, 3일 정도 고3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거는 딱 그런 정신무장을 하는 시간을 한 2, 3일 정도 갖고 끝나면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뭐 고3 되는데 이제 기말도 끝났겠다, 마지막 연말을 불태워보자만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제 아웃이다. 예. 큰일 납니다 진짜. 자, 이제 예제 봅시다 이제. 자, 예제 1번부터 보자고. 첫 번째, 자, 쉬운 내용 있으면 얼른 합시다. 자, 거기 아마 분명히 예제 1, 2, 3, 4, 4개 있을 때 내가 4번에 체크해놨을 거야, 거기에. 그래서 밑에 식 하나 적어놔라고 했지? 그게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 피적분 함수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돼 있거나 인수분해가 돼 있는 꼴 있죠? 인수분해거나 제곱식이면 무조건 전개예요. 전개가 기본입니다. 인수분해 돼 있는 상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 아, 우리가 앞에 미분에서 겉미분, 속미분 배웠으니까 얘도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이렇게 안에 것도 미분했으니까 이거 역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되게 좋은 질문이긴 해. 근데 우리가 내가 미분할 때 미분법에서 가르쳐줬던 겉미분, 속미분 개념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줬지. 그냥 숙제하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경우만 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따라서 이거는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예, 그래서 원래 얘는 전개해서 하셔야 됩니다. 전개해서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쓰면 어떻게 됐어요? 5분의 x 4제 5제곱 플러스 3분의 4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 부정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분상수 c예요. c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인테그랄 전개하면 9y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dy입니다. 뭐겠어요? 피적분 함수도 변수가 y, 그 다음에 적분 변수도 y제. 따라서 얘는 적분하면 3y 제곱 빼기 4y 더하기 c. 끝. 됐죠? 세 번째 거. 자, 미분의 성질과 적분의 성질 모두 동일해요. 자, 지금 보여요? 어때? 지금 피적분 함수를 봤을 때 피적분 함수는 달라. 그러나 지금 두 개 모두 뭐가? 적분 변수가 동일하지. 그죠? 그리고 부정적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네들을 하나의 인테그랄로 합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치? 미분 성질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국 얼마가 돼요? 4x가 되지. 따라서 2x제곱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됐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이야? 바로 4번이야. 그래서 내가 4번 같은 거 거기 밑에다 적어놓으라고 했을 거야. 아마 그때 내가 예전에 몇 제곱으로 적어놓았냐? 한 6제곱이나 7제곱으로 적어놓으라고 했지? 적어져 있어? 적었어 안 적었어? 저거 다 또 은근히 저거 안 써. 너 그래도 미적 같던 너 이제 죽는다 이제. 이제 미적 가봐라 그게 되나 이제. 미적은 기본적으로 손 계산력의 속도가 졸라 빨라야 되는데 문제가 막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폭탄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나중을 위해서 다 한 건데 6제곱으로 적어놨나 보통? 그래 맞아 혜성아? 7제곱이었어? 오 적어놨네. 안 적은 줄 알았는데. 오 설마 지금 적어놓고 씨 그런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거기 좀 풀이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내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어떻게 적어놨어?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변형한다. 요 인수가 나오게 해.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건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전개할 수 없어. 내가 좀 이항 정리 좀 배웠다고 이거 전개식 일반항 쓸 거야? 미쳤어? 이게?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렇게 두 개 항으로 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 그럼 어떻게 돼? 피적분 함수가 x 플러스 1에 8 아니구나. 야 이게 잘못 말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얘죠? 얘를 바꿔야 되죠? 얘를 바꿔야 됩니다. 예,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지?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 항으로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x-1의 8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얘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겉미분 속미분이 가능한 건 원래는 이제 이런 형태예요. ax 플러스 b의 n제곱꼴이야. 이거야. 그러면 얘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먼저 9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x-1의 9제곱하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미분할 때 보면 뭐야? 이것도 미분했었지? 그럼 미분했을 때 이 값은 1이니까 그거의 역수를 또 곱해줘야겠지? 이거 그러니까 숫자 상수일 때는 맞아요. 이렇게 이거 여기가 1차식일 때 맞는데 여기 아까 설명했듯이 2차식 이상일 때부터는 이게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왜 아냐면 개념 설명 안 해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개념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얘는 8분의 3 곱하기 x-1의 8제곱. 그 다음에 안에 거는 미분하면 똑같이 1이니까 역수 1을 이제 나눠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지막 C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자, 그럼 한번 이제 여러분 요걸 해보세요. 요거 틀리지 마. 이거 나오면 단순 계산이야 이런 거. 이걸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7제곱.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세요. 적분하면 뭐가 나오나? 저 8분의 3이에요. 미쳤. 야, 8분의 2니까 4분의 1 아니냐? 그렇지. 자, 해보세요, 이거. 뭐가 나오겠어요? 자, 똑같아. 얘는 간단하게 하면 돼. 요거를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야? 8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8제곱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분했다고 쳤을 때 요것도 미분을 하지. 그러면 상수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이놈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x 플러스 b의 n제곱 꼴은 이렇게 해도 돼. 적분할 때. 그런데 여기서 이게 2차식 이상이면 안 돼요. 그럼 수학이 이상하지. 이거는 적분법 공식인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상하지. 왜 그러냐? 원래 이게 수투 과정이 아니거든. 미적 과정이야. 미적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해. 그러니까 다 돼. 다 하게 하는 게 있어요. 하는 방식이. 얘도 이렇게 안 풀어. 그런데 수투에서 다항함수를 다루니까 그냥 나온 거야. 그렇게 해서 공식만 외워라 이렇게 배운 거거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그거야. 자, 유제 풀어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다항함수의 미적을 다뤘기 때문에 적분도 다항함수 미적이 나옵니다. 이게 예외적인 경우 피적분 함수가 무리함수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 근데 그건 역함수 그려서 푸는 거야, 이차함수로. 따라서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가 나와 피적분 함수 나왔다. 그럼 이거는 다항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 보지? 문제는 간단한 문제 아니야? 이게 B가 0이잖아. B빵. 그다음에 모든 성분합이 3이야. 행렬 B의 모든 성분합이 3이야. 모든 성분합은 A가 20더하기 B가 3이야. A도 0이야? A가 빵. 빵. 여기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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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B. C 더하기 D가 3. 행렬수 똑같이 계산해서 하면 똑같고 B, C. 그냥 계산 문제네. 이거 계산이 빨라져야 돼. 이제 여기서 여기 지금 유제 2번 같은 경우도 딱 연산력이 나와야 됩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바람직한 거야. 2번 이게 연산이 빨라야 된다고. 요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1 때부터 다항식 연산 인수분해서 갈고 닦은 그게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을 딱 보니까 뭡니까? 네, 얘입니다. 딱 이렇게 이런 거 기본적인 거. 1번이나 2번이랑 똑같은 거네.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이거 미분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2차함수 스몰 f 그러면 부정적분 라지 f는 3차함수 이런 게 나와있지. 이렇게 어떤 다항식에 대한 등식이 나와있지. 등식 이거 미분에서도 우리가 중간 범위 문제도 해당돼. 이런 거 나면 뭐해? 미분해야죠. 주어진 식 미분하는 거야 무조건. 이게 여기 막 2차 설정 3차 설정에서 넣는 게 넣고 항등식 푸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분하자. 미분한다. 미분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 중간고사 범위 문제 맞잖아요. 중간고사도 이런 거 하나 있었어요. 유형이
왜 미분하냐?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스몰 fx지. 문제에서 지금 스몰의 부정적분이 라지 f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좌변은 스몰 f, 우변은 이거 공미분을 해야 되지. 그러면 스몰이 나와버리지? 지워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미분을 하면은 하나의 어떤 이식이 딱 간결하게 나오게 돼요. 이해돼요? 이걸 갖고 이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좌변은 얘고 우변은 바로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 스몰 f'(x) 얼마나요? 2가 나오죠. 2. 그치? 자, 그러면 f는 몇 차 함수? 1. 어? 아, 여기 세제곱이었구나. 세제곱이었으면 자, 여기 뭐예요? 3x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돼? 3x가 되지. 됐지? 그럼 스몰 fx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스몰 fx는 2분의 3 x제곱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지. 맞냐? 그럼 이제 c는 어떻게 구해? c 구하는 방법 뭘까요? c를 구하는 방법 거기 있구나. 스몰 f1은 c. 그죠? 따라서 f1이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겠네. 그치? 이제 다시 f5 구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자, 다 한 사람은 쉬었다 하세요.